지문 3개 볼 거고 우리 2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번.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 이제 수능특강이 1월 말에 나오거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하루에 8개씩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에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그나마 길러지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이 된 것 같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5번이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답 끈 거를 어디로 골랐냐면은 결국에 한 상품에 대한 인식된 가치라는 건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식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쓰인 거고 한 상품에 인식된 가치라는 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그것에 대한 이 이시가 지칭하는 건 상품이고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구나. 1번 형광펜 친 거 너네들 거 확인해봤는데 딱히 틀린 게 없더라고. 전부 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답 끈 거를 여기로 골랐거든. 이 부분 대절 이하 이 부분은 이렇게 답 끈 거로 골랐어. 이렇게 답 끈 거로 되냐? 그 이 부분이 왜 답 끈 거가 되는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문장 하나하나가 와닿진 않거든. 윗줄은 일반적인 진술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조 파악한 것, 그 다음에 해석한 것과 내가 해석한 것을 한번 대조해보면서 보면은 이게 특이하잖아. 거의 이런 지문을 문장 구조를 본 적이 없어. 대절이 이렇게 주어인 거거든. 그 다음에 동사가 is인 거고 보통 이때 가주어진 주어로 쓰이지 대절 자체가 이렇게 주어로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대절은 결국에 명사절로서 단수 취급하면 되는데 인식이라는 것이 한 가지 구성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인식이라는 게 구성이라는 것은 not just거든? 단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not only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true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란 뜻이고 해당되는 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읽고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오면 첫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 인식의 구성이라는 것은 단지 해당되진 않는다. 우리의 감각 투입 혹은 인풋이 정보란 뜻도 있거든. 감각 입력 혹은 정보의 인식에만 해당되진 않는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감각의 입력이나 정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시각적 그 다음에 청각적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이 대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인식이 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해당이 되냐면 너의 사회적 인식에도 또한 해당이 된답니다. 즉 무엇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 있잖아. 너가 만나는 사람들. 일단 우리가 이미 질문 프린트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인식의 구성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구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각도 어땠어? 와인이 예시로 나오면서 감각도 심지어 똑같은 와인인데도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결국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구성이 되는 예시가 너가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화라는 강사인데 모두 다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인식이라는 게 결국엔 주관성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와인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똑같은 와인을 먹어도 어떤 가격의 와인인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식이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야.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너가 구매하는 그쵸 상품 예를 들어 똑같은 휴대폰인데 로고가 삼성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 그 로고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게 결국엔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 어떤 가격이나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심리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 문장 보고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냐면 밑에서 이제 이해 못할까봐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 그 한 와인에 대한 연구에서 그 와인이라는 게 수동태니까 그 맛 보여질 때 있잖아. 그러니까 블라인드 눈이 가려진 채로 맛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음되는 거죠. 그쵸? 와인이라는 게 눈이 가려진 채로 시음이 될 때 거의 혹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답니다. 그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그 비용 사이에.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는 맛을 평가하면은 그 와인의 맛과 가격에는 상관관계가 없대. 하지만 상당한 그 상관관계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조건이 언제 상관관계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와인이라는 게 이름 붙여질 때인 거죠. 라벨링 되어질 때 그 가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알고 먹으면 상관관계라는 게 생기는구나. 그 우리의 맛에 대한 감각이라는 건 결국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나. 근데 그것은 아니랍니다. 일단 혹시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어디에 쳐야 되는지 아는 사람? 혹시 쳐온 사람 있나? 여기 하나 치고 하나에는 어디다 칠 것 같아? 내가 낫에는 지금 쳐줬잖아. 문장을 유기적으로 읽었다고 하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될까? 빨간색 동그라미. 일단 읽어봅시다. 그쵸? 그것은 이게 결국엔 아니라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아니냐면은, 왜냐하면은 그 서브젝트는 여기에서 문맥상 실험이니까 피실험자가 되잖아.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라고 믿는 거냐면 높은 가격의 와인이라는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래.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거 2개죠. 리바이스드랑 빌리프트 이 2개. 그러니까 실제로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비싼 가격이니까는 더 좋은 거야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리바이스는 수정하다라는 뜻이잖아. 수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든지 간에 whatever opinion, 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든지 간에 accordingly, 그에 따라서라는 건 여기에서 가격에 따라서를 얘기하는 거다. 가격에 따라서 그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단지 의식적인 수준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비싼 거니까 이게 맛있게 느껴져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비코즈에 걸리는 주어는 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피실험자들이 그 와인을 시음을 하면서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 그들이 의견을 바꾼 게, 비싼 거는 맛있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린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안분장이 아니라는 걸. 왜 그러냐면은 그 피실험자들이 와인을 맛볼 때 연구자들이 영상을 찍었거든. 그들의 뇌활동, 실제로 뇌활동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이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그 마시는 거 있잖아. 드링킹에 걸리는 동사는 did activated죠. 이렇게 표시할게. 구조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they believed는 삽입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영상이라는 게, 디이미징이라는 게 뭐를 보여줬냐면 마시는 것이. 근데 뭐를 마셨냐면 그들이 믿기에,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것은 그 서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죠. 피실험자들이 믿기에 비싼 와인 한 잔이라고 믿는 것을 마시는 게 실제로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그들의 맛의 중추를. 근데 이 맛 중추라는 게 쾌락을 담당하는 맛의 중추였거든. 더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이 대늘 사이로 구조상 비교되는 건 이 드링킹이랑 이 드링킹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무엇을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활성화시켰냐면은 같은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근데 이 같은 와인이라는 거는 라벨링이 되어 있었거든. 더 싼 것으로. 그러니까 얘들아, 이 위에 있는 드링킹이랑 밑에 있는 드링킹을 비교했을 때 더 기쁨을 느낀 거는 전자냐 후자냐. 근데 실제로 와인은 똑같았다.
뭔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뇌가 반응을 한 거야. 의식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because 여기에서 열린 거는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because에서 열린 거 이렇게 닫았다. 그것은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 실제로 감기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이 아니라 그냥 무슨 알약 같은 걸, 비타민 같은 걸 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감기가 나았잖아. 고통처럼. 마치 가짜 약을 먹고 감기가 나은 그런 고통처럼, 질병이 나은 것처럼 맛이라는 것도 단지 그 감각 신호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맛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은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결국에 맛이라는 것은 감각 플러스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네. 너는 단지 와인을 맛보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의 가격 또한 맛보는 것이라고 해석해야지 조금 맞겠죠? 그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23번, 이것의 답은 일단 1번이죠. 그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죠. 근데 이게 어떤 집단이냐면 우리가 동일시라는, 나는 답근거 같은 경우에 두 부분을 골랐거든. 일단 첫 번째로 고른 답근거는 여기 이 부분, 평판관리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평판관리라는 게 오버라이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다른 걱정들보다. 이거 over 붙는 동사가 맞잖아. 결국에 주어랑 목적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평판 관리가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른 걱정보다. 주어가 중요한 거냐, 목적어가 중요한 거냐. 주어가 중요한,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 over 붙는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더 중요하다. 주어가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다른 걱정들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근거로는 뭐를 골랐냐면 이 벗 뒤쪽으로. 일단 너가 그들을 동일시하게 되면 너는 우리를 선호하게 된다. 우리가 결국엔 집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여기서 대미지칭하는 게 뭘까? 일단 우리가 그들을 동일시하게 된다면 대미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앞문장에서. 뭐시여? 그룹스죠, 그룹스.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인 이 브루크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이렇게죠. 만약에 E equal MC square이 있다면 얘죠, 이렇게죠. 사회과학에 이 MC 스퀘어라는 이런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이 said 대시 생략된 거고 대세에 걸리는 주어는 얘인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되죠? 그것은 SD, PD일 것이다. SD는 social death의 줄임이고 이거 동격이죠.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더 두렵다는 거죠. 그 신체적인 죽음보다. 이렇게 네모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럼 구조는 이해되냐? 그리고 가정법이죠, 가정법. 대절 이하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이라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위협을 받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도전할 때 혹은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것에 그러냐면은 일부가 된 것에 우리의 정체성에. 그럼 혹시 원스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는 사람? 뭐라고 복원시키면 될까, 원스를? 일단 구조는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걸까? 아이디어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나를 도전한다?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되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잖아. 그 일부 생각에 있어서 동격.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생각들 있잖아. 근데 뭐로서 동일시하는 거냐면은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집단의 구성원이다. 뭐 내가 이 집단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우리는 reason이 뜻이 많은데 뭐 추론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판단한답니다. 그 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단에 소속된 일부로서 나를 생각한다고 보면 되거든.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 우리 친구들한테. 그리고 평판 관리라는 게, 근데 어떻게 평판 관리를 해야 되냐면, 믿을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평판 관리라는 게 override, 더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다른 그 걱정거리보다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mortality, 그쵸, 죽음보다도, 그쵸,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집단에서 내 신뢰를 잃는 거는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야, 그깟 평판 보이지도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것은 질문 프린트에 내가 냈듯이 이거죠, 이거 앞문장.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는 거거든. 너네 3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그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에는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게 찍은 것과 낮게 찍은 등급 그 사이에서 나오거든, 결국에는. 이것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인간 혼자서는 이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죠. 너네 혼자 살면 어렵긴 하잖아. 학교든 혹은 너네가 20대 넘어서 집에서든. 하지만 혼자 있다는 거, 세계에서 어떤 세계냐면은 현대 시기 이전의 세계에서 혼자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사형 선고였거든. 그냥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죽는 거야, 혼자 있는 건. 그래서 우리는 캐리의 목적어가 얘인 건 알죠? 얘죠. 캐리는 타동사다. with us 전명이 끼어든 거고, innate drive가 목적어죠. 우리는 가지고 다닌답니다. 즉 수반하고 있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선천적인 욕구를. 어떤 욕구냐면은 투부정사 뒤에 걸리는 거죠. form, join, remain and oppose. 알죠? 이 요거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 집단을 형성한 다음에 집단에 들어가서 그러한 집단에 남아있고 다른 집단엔 반대하는 그러한 선천적인 욕구를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일단 너가 그 집단, 너네가 소속된 집단에 동일시할 수 있다면 너는 우리를 선호하게 된다는 건 나보다는 집단을 좀 더 유리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거든. 나는 일단은 이거 소대구문으로 파악했다. 너무나 그래서 so much, 너무나 집단을 생각해서, 너무나 집단을 선호한 나머지 내가 속한 집단, 선택지가 주어지면 이거 뭐 세모가로로 해도 되거든. 근데 나는 세모로 하는 게 사실 맞긴 해. 선택지가 주어지면, 근데 between A and B 사이에서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잖아. A에 해당하는 게 이 outcome이고 B에 해당하는 게 이 원이죠. between A or B 이렇게. 근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의 선택지냐면 이 선호하는 선택지죠. 보스 그룹 얼라. 두 그룹을 훨씬 유리하게 하는 결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은 또 어떤 결과냐면은 유리하게 하는 거죠. 두 집단을 훨씬 덜 유리하게 하지만, 지금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여전히 너희의 집단을 유리하게 만들어. 그들의 집단보다, 다른 집단보다. 그럼 이 대세 얘들아, 얘 대시 접속사잖아, 결과에. 여기에 걸리는 주어는 얘랑 얘다. 그것이 너가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랍니다. 결국에는 지금 글의 흐름에 따르면 결국엔 집단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니까는 대시 지칭하는 건 이 원이 되는 거거든. 둘 다를 똑같이 공평하게 유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단을 좀 더 우위에 두도록 하는 선택을 한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에 이렇게 대시 지칭하는 게 원이 돼야지 선택지 1번이 맞거든. 우리가 동일시하는 집단을 더 좋아하는 거니까는 이 원에 대한 선택을 해야지. 둘 다 잘 되게 하는 이 아웃컴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인, 훨씬 덜 유리하게 할지라도 둘을, 그 다음에 조금 더 yours, 너의 집단에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yours가 지칭하는 건 your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theirs는 their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와 너로 나눈 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하도록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문맥을 통해 아는 방법밖에 없어. 여하튼 이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집단에 소속되고 우리 집단이 좀 더 유리하도록 만든다는 게 글의 흐름이니까 흐름을 통해서 원인 줄 아는 거야. A랑 B라는 집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 하이럴키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피라미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떤 내가 행동을 했을 때 A랑 B라는 집단이 이렇게 둘 다 꼭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A라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 두 번째 칸에 가더라도 B가 좀 더 아래에 있도록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on outcome, favor both groups a lot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B에 해당하는 거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B라는 집단이 아래에 내려가도록 하는 선택을 만든다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거 그리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데? 여하튼 인간은 자신이 위에 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 남을 밑으로 내리고 그래야지 생존에 훨씬 유리하니까. 이게 되게 뭐 윤리나 도덕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 본능적인 거라. 그러니까 너네도 되게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고 공부도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친구랑도 잘 지내려고 하고 뭐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거죠. 겉모습이나 뭐 다. 괜찮아요? 네. 30번. 너무 어려워 사실. 이해가 100% 안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질문인데 그나마 이해를. 근데 사실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거든. 내가 질문 프린트에 넣듯이 이렇게 3등분을 일단 할 거고 그 뒤에 질문, 뒤에가 30번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질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렇게 3등분해서 요약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 답에 대한 근거부터 일단은 가볼게. 일단은 선택지 3번에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거 논리 문제나 마찬가지거든. 기하이라는 게 invalid면 유효하지 않다는 거거든. 기하학이라는 게 즉 모형, 도형과 관련된 게 유효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 이게 논리적으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밸리드로 바꾸던지 혹은 프리빌리지드 이런 단어가 여기서 근데 특권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 문맥상은 더 중시되는 이란 뜻이거든. 더 중시되는. 특권이 있다는 건 결국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문맥상은 더 중시된다. 그러니까 모양이 더 중시된다. 그럼 왜 중시되냐? 이유는 그 모양이, 도형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across time, 시간이 지나도. 즉 아무리 시간이 흘려도 모양이라는 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기하학적인 정보보다. 비기하학적인 게 뭐냐? 모양과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파란색 벽이라는 게 나오거든. 이거는 색깔과 관련된 거니까. 그럼 같이 한번 첫 번째 문단 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 이때 가주어 진주어 발견되어 온 거죠. has been found. 발견되어 왔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exclusively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한다는 게 발견되어 왔거든. to determine, 그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물체의 위치를. 근데 이 물체라는 거는 숨겨져 있거든. 작은 enclosure, 에워싸인 장소에. 그런 반면 그 단독 사용 있잖아. 기하학의 단독 사용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더 큰 공간에서는.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while에서 얘기하는 거. 작은 장소에서는 뭐를 사용해?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주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큰 장소에서는 기하학적 정보만 사용하진 않는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장소와 큰 장소를 대조해서 작은 장소는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지만 큰 장소에서는 그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거든. 비록 작은 장소에서 아이들은 통합하지를 못한답니다. 그 비기하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모양을 보지 색깔 같은 비기하학적 정보는 보지 못하거든.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죠. 큰 방에서. 그럼 똑같은 말인 거 알겠죠? 작은 방에서는 모양을 보고 큰 방에서는
모양 플러스 색깔. 색깔은 비기하학적 정보의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뭐 소리 같은 것도 비기하학적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 그 경고를 하는데 예습을 안 해오면 수업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한 발견이라는 건 결국에 앞문장 요약해서 쓰면 되지. 작은 방에서는 기하학적 정보를 쓰고 큰 방에서는 비기하학 플러스 기하학 정보를 쓴다는 거. 뭐를 제시하냐면은 기하학 그 다음에 비기하학 정보라는 것은 통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중되는 방식으로. 이것도 완전히 와닿진 않는데 결국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은 방이냐 큰 방이냐를 얘기하는 거다. 작은 방이냐 큰 방이냐. 기하학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건 유효하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래. 이 기하학이죠. 지오메트리. 그럼 도대체 왜 유효하냐? 그 모양이라는 게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시간에 따라서. 비기하학적 정보보다. 그 다음에 웨더리 긴 주어죠. 이렇게. 비기하학적 랜드마크의 정보라는 게 기하학과 통합이 되는지 아닌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생태학적 유효성? 뭔 소리야? 비기하학적 정보의 생태학적 유효성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결국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뒤에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큰 특징이라는 것은 더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더 믿을만 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치를 찾는다면 이 근처에서 인하대가 가장 랜드마크잖아. 그러니까 그런 큰 것을 좀 더 신뢰성 가중치를 두고선 믿는다는 거고, 하나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큰 게 신뢰를 받기가 쉽다. 근데 좀 더 들어가는 거잖아. further, 심화. 다양한 움직이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둔답니다. 두 번째 특징, 더 가깝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라도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farther, 더 먼 랜드마크보다 그 추정치에 있어서. 근데 이게 되게 일관된 거랍니다. 베버의 법칙과. 그리고 베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죠. 더 가까운 거리라는 게 부호화되잖아. 더 정확하다고. 더 먼 거리보다. 동그라미 다음에 이렇게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물체를 찾을 때 내가 뭔가를 믿을까 말까 하잖아. 그때 첫 번째로는 큰 것을 믿게 되고 두 번째로는 가까운 것을 믿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하대랑 이하이 중에서는 인하대를 믿겠죠. 이하이는 작고 인하대는 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근처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했을 때 롯데백화점이랑 인하대 중에서는 인하대를 믿겠죠. 왜냐면 더 가까우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런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을 갖고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한 줄 정리하면 그거야.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찾을 때 기하학 정보와 비기하학 정보를 활용을 한다. 뭐 상황에 따라. 근데 좀 더 심화되면은 그쵸. 큰 것과 더 가까운 것을 부여해서 믿게 된다는. 프린트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읽은 다음에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